지금 뭐 유럽장의 조정은 어제 유럽이 강세로 마감이 됐죠. 어제 강세로 마감이 되고 미국장이 어제 이제 그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에. 그래서 유럽장이 강세 마감되고 미국장이 약세로 끝나다 보니 그 부분에 이제 반영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자체적인 내용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 위주로 보잖아요.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약세를 띨 때 미국 선물이 약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가 약했다고 미국 선물이 약세를 띠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시간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서도 심야 시간이고 미국 시간에서도 뭐 어떤 이슈 거리를 놓고 봐야 되는데 뭐 한국이 많이 밀리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선물 정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다 보니까 적은 물량에도 변동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뭐 1%까지는 아니지만은 0.5% 이상의 조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나스닥이 0.06, S&P 500 지수가 0.19 그잖아요. 그럼 유럽 쪽의 변동이 일부 있습니다만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코로나19 제발 좀 그것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뭔 정치권에서 아유 이 사람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또 화내시겠지. 이분들이 그 뭘 그렇게 국민들을 금융시장을 떠나서 왜 국민들을 그렇게 패닉 상태로 몰아가? 난 그건 불만이에요. 아유 참나. 어찌됐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3월 달에 시장 급락 나올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패닉도 나왔지만 그거 이외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 문제 터졌죠. 대구.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걸 바탕으로 각국의 중앙정부에서의 부양책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정책, 금융 정책 결국은 어떤 큰 문제점들이 불거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된다? 부양책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오히려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매번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게 아니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누가 집 사? 나 전세로 살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금 여력이 없어서 전세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뜬금없이 부양책이라고 해서 막 그냥 쏟아내 버리니까 재난지원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화폐 가치의 훼손. 지금 부동산 가격 장난 아니라면서. 난 몰라요 솔직히. 응? 응? 내 사랑 곁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은이가 죽은 것 같고 아베는 피터하고 혼돈회장이네요. 정은이가 죽은 거 김정은 뭐라 불러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 내에서 그 얘기가 또 불거져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실질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또 문제가 되면서 마감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 검색해 볼까요? 아까 제가 속보 봤을 때는 뭔 괜찮다. 여전히 뭐 의문이다. 근데 일본장이 폭락을 했습니까? 아니 일본장이 폭락을 했냐고. 제발 좀. 아베는 총리 집무실에서 각혈, 김정은은 코로나 사망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변동성에 내일 또 깨진다고 칩시다. 아까 방송에 해드렸잖아요. 윤정두보다 똘똘한 외국인과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삼성전자 56% 다 팔았나요? 하한가 나왔나? 아니 공매도를 떠나서 공매도가 무슨 영향이 있어? 공매도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3%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 시장에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공매도가 문제가 되면은 선물에서 매도를 못하게 하고
옵션에서 콜옵션만 살게 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못하게 해야죠. 콜옵션 매도도 못하게 하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어디서 되도 않는 거 주워 듣고 오셔가지고 큰 소리들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가 문제가 되면 선물을 못 때리게 해야지. 선물을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그거 매매 못하게 해야지. 말이 돼요? 옵션 쪽에 해지 뭘로 할 거예요? 옵션을 누군가 팔았어.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무형의 상품, 파생의 상품이죠. 옵션을 누군가가 풋옵션을 팔았어. 나는 풋옵션을 샀어. 그러면 그 판 사람은 그냥 나 쪽박 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가? 아니죠. LP의 역할,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들끼리 둘이서만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조성자가 그 물량, 매도 물량이 없으면 시장 조성자가 물량을 잡아주고 해지를 합니다. 어디다 해지를 해요? 옵션은 선물에다가 해지를 한단 말이야. 선물에다가. 그럼 선물은 어디다가 해지를 해요? 현물에다가 해지를 합니다. 지금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괜히 옆에 계신 분들까지 공포 심리에 쌓이잖아요. 응?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어디서 어설프게 방송 나오는 친구들 다 오라 그래봐. 오늘 맞짱 한번 해보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야 잘 모르시니까 와서 물어보시는 거고. 방송에서 엄한 소리들 떠들어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TV가 방송에 막말로 검증도 안 됐는데 윤정도도 똑같고. 잘 생각해 보시자고. 오늘 잘 걸렸어. 시황 한번 제대로 봅시다. 옵션의 개념에서 옵션의 개념 잘 생각해 보세요.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파생이고 무형의 자산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수에 대해서 그냥 무형의 자산을. 그죠? 그잖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해? 와, 내가 지금 내 돈만 갖고 매매를 하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파생 매매를 안 할까요? 왜 안 해? 다 하고 있죠. 거기에다 파생 시장이라는 거는 누가 시장을 조성할 거야? 아니 소형주처럼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가지고 놀아. 소형주처럼 내가 파생 그냥 막 콜옵션을 막 이빨 사가지고 막 왜곡을 시켜. 그 마음대로 돼?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시장 조성자 LP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제대로 못해요. 금융공학도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LP의 역할을 일부 단행을 하고, 그분들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연봉이 얼마나 센데. 연봉도 세고 그 계약 수수료도 세고. 그분들의 기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응? 연고대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대 카이스트 유학파 혹은 외국계에서 이 LP 시장에서의 파생 시장에서 LP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이걸 봐. 지금 옵션을 내가 사고 싶어. 내가 사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팔아줬어. 그러면 같이 사고 파는데 카지노에서 딜러가 있어야 이 양쪽의 가격이 맞는 것처럼 누군가는 시장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금융공학도 출신의 LP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증권사의 파생 부서의 딜러들이란 말이죠. 그걸 해줬을 때 한국거래소에서는 그 수수료를 쪼개먹는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파생시장을 보시면 이거 지금 한국경제TV 지금 가야 돼. 방송 다 끄고. 그래 방송국 막 쳐들어가고 야 맞짱 떠봐. 이 녀석들이 시장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다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오늘 30만 계약이에요. 30만 계약 수준의 매수 매도를 해서 여기 보시면 30만 계약 수준의 매수 매도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이 지금 투기 거래를 한 거예요? 투기 거래? 수익 거래를 한 거예요, 이게? 시장 조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 풋옵션에 대한 해지, 콜옵션에 대한 해지, 주식 선물에 대한 해지, ETF 상품에 대한 해지. 그 해지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시장 조성의 역할. 근데 공매도가 문제가 된다, 만약에. 그럼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 한 것 같으면 파생시장 자체를 문을 닫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생시장과 공매도의 순기능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박살날 것 같아. 내일 또 김정은 문제 있고 아베 일본도 문제가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어디다 팔 거야? 하한가에? 응? 삼성전자 하한가에다 팔 거예요? 55.9% 이거를 뭐 매매를 전혀 안 하는 물량인가? 무조건 그냥 가져가는 물량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박살나면은 삼성전자 물량 매도 물량 나오겠지? 55.94%는 어떻게 할 건데? 어디서 대도 않는 거 그냥 막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공매도가 어쩌고 공매도가 알아 실체를? 공포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공포감 안 가지셔도 되고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원고 쓰고 정신없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못합니다만 방금처럼 시간의 거래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군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삼성전자부터 두들겨 팼어야죠. 시간에서 빅텍이 상한가 갈 정도로 이거 봐라 할 정도면 이거 봐라 할 정도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 뭐 빅텍부터 해서 뭐 스테코부터 해서 뭐 휴니드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부터 해서 근데 저 예를 들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정부가 발표한 거는 그 청정 수령까지는 아니고 그걸 굉장히 세게 얘기했고 뭐 내일 아침에 뭐 만약에 뭐 북한에서 방송에서 뭐 야 왜 나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요? 얼마 전에 레몬 안 봤어요? 뉴스까지는 잘 안 봤는데 레몬 시간에서 폭등 나온 다음에 시간에서 폭등 나온 다음에 레몬 어땠어요? 다음날 레몬하고 뭐였죠? 레몬하고 톱텍 시간에서 폭등 나오고 그 다음날 개파락 나왔어 오히려 그죠? 그러면 하한가 종목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현대로템하고 아난티하고 막 들어가 있어야지. 멀쩡하네. 안 보이는데? 아베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태라면은 이 아베 문제 장중에도 아베 총리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근데 일본이 1% 마이너스로 끝나나? 에? 아니 일본이 1% 마이너스로 끝나요. 평상시에 10%씩 코로나 때문에 10%씩 빠지는 그 국가인데 장중 10% 밀렸다 6%로 끝났죠. 응? 우리나라보다 변동이 더 커요. 응? 우리나라 그냥 막 6%씩 빠진 적 있어 이번에? 우리나라 10%씩 빠지는 200포인트 막 빠진 적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보다 변동이 더 크다고 이쪽이요. 우리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든다면 이낙연 전 총리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내용 가지고도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현직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수준인 일본 총리가 각혈을 하고 뭐 다 좋아. 어마어마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아니 1% 조정으로 끝나? 모르지 내일 또 조정이 많이 나올지도. 그럼 그들의 사정인 거고 지금 그들의 사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10% 조정이 아니라면은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지도 마시고 그게 이제 확실하다면 그냥 옵션 하세요 옵션. ELW도 하실 필요도 없고 ELW 프리미엄을 왜 증권사들한테 줘요? 미국이 왜 지금 뭐 선물이 장중 선물이 0.7%만 이렇게 빠지다가 미국 시간의 선물이 미국 선물이 지금 0.12, 0.26이야. 그죠? 그럼 지금 닥스가 1%나 빠져요. 닥스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닥스? 이럴 때 아마 몇 퍼센트 빠졌나? 12% 빠졌어. 12% 빠졌다고요. 힘드시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드렸죠. 절대 윤정두 방송 이외에 옆 방송 보지 마세요. 대도 않는 시황 전화 와서 대표님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시황 안 들으셔도 돼요. 밑도 끝도 없는 내용도 없는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면 되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예전에 뭐가 더 심한지 알아요? 인베스트닷컴 요즘에 많이들 보시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도 못 봐가지고 사람들이 8시에 예를 들면은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요. 그 인베스트닷컴도 못 봐요. 여러분들은 뭐 그중에 젊으신 분들은 뭐 보실 줄 알고 막 다 하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한국경제TV에서 4대 천안방송 뭐 이런 거 하면서 윤정도 나와주세요. 누구 나와주세요. 딱 나갔어. 근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떤 소리를 윤정도는 막 PPT 200장 300장 갖고 나와서 한 명만 걸려라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환율 얘기 나오면 PPT 딱 보여주면서 자 환율이요 하면서 자료 다 보여주고. 근데 웃겼다는 건 뭐냐면 그날 어느 특정 일의 기준에 유럽장이 폭등이 나오고 미국 선물이 폭등으로 반전되고 있는데 그 2008년도에만 해도요 HTS나 MTS가 그렇게 완전하게 막 긍정 아주 끝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MTS가 기능이 거기다 인백스닷컴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장 폭등하고 미국장 선물이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풍랑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아유 그걸 방송이라고 내보내고 있고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어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이 신문 뉴스 기사고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공포감 갖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냉정하게 보시고 그죠? 그럼 냉정하게 보는 기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안내해드릴 거 간단하게 안내부터 해드리고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그쪽으로 오세요. 윤정두 네이버를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찾아오세요. 자 네이버입니다. 윤정두를 딱 치시면은요. 요 메인 화면에 뭐가 뜹니까? 윤정두. 뭐가 떠요? 유튜브를 딱 쓰잖아.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뜨고. 그럼 유튜브를 누르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검색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직원이나 연구원분들이나 PD 선생님 계시면은 요거 계속 올려주세요. 주소 링크 좀 계속 올려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유튜브 링크 뭐 올려봐야 좀 제대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오늘은 아예 못 올려드렸네. 제가 오픈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좋습니다. 그 어제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상의 뭐 SM의 편입 전략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 시즌의 분봉 거래량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런 거 놓고 보시고 그리고 800회 1일 전에 올렸는데 77회 이거 뭐냐고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했는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이렇게 SM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웰크론에 대해서 웰크론 어제 동영상 안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90회 올려드렸잖아요. 응? 조회수 90회뿐이 안 돼. 좋아요 4분이 하셨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어제의 기준에 웰크론을 또 미코의 전략을 들으시고 대처를 하셨다면은 오늘 장중에 웰크론 폭등 나올 때 수익 기준 다 잡아가실 수 있었겠죠. 윤정두는 이렇게 해서 16분짜리를 막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 16분짜리 동영상 아니 막말로 오늘 동영상이나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동영상이 아까 보니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동영상이라도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이 홍보는 안 하고 90회뿐이 없어.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방이 5개니까 최소 6,000분, 7,000분 정도 되시는데 6,000분, 7,000분 계시는데 90회뿐이 없다고 어제도 이 얘기했고 오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연구원님, 정 PD 선생님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들 대책 회의를 하셔야지. 6,000분이 계시는데 90회뿐이 클릭이 안 나오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을 누르셔야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올리는 순간 띵동하고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아이고 웰크론 안 그래요? 구독 신청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오셔서 구독 신청 빨리 하시고 알림 신청하시고 모르시겠으면 회사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응?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도 그 우리 말씀드렸는데, 예? 그 우리 정 PD 선생님, 우리 그 영권 선생님, 운영자분께서 유튜브나 카카오톡에는 왜 아무도 관리자가 안 들어와 있어요? 관리자가 들어와서 전화번호도 안내해드리고 유튜브 가서 뭐 이렇게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안내를 해드려야지. 접속 인원이 계시는데, 그죠? 유튜브에 지금 77분 접속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접속 인원이 구독자가 급격히 증가해야죠.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지금 76분이니까 좋아요가 9개뿐이 안 되잖아. 빨리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눌러달라고 채팅방에 누군가가 로그인해서 들어오셔서 저 영권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셔야지. 벌써 싫어요가 한 명 있어. 싫어요가. 이거 누구야 이거? 싫어요. 응? 빨리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신청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77에 90회가 뭐야 이 창피하게. 예. 여러분들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들으셔서 시젠 같은 종목에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죠. 싫어요가 2명이 아우 창피해 죽겠어. 윤정도 이래가지고 이거 올려드리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보시고 클릭하시고 좋아요를 해주셔야 좋아요를 해주셔야 윤정도가 매번 올려드리지. 유튜브로 오세요.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신청을 하시죠. 알림인지 알람인지 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녹화방송 꼭 보세요. 녹화방송 보시고 지금 벌써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 2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교육 신청하신 분들 창피하게 솔직히 100분이 채 안 돼요.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윤정도가 교육 받으세요 해가지고 유료 교육을 4월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오픈해 드려 놓으니까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이거 좀 뭐 몇 번 올려드렸나 모르겠네. 지금이라도 빨리 교육 들으셔야 돼요. 무료 교육 들으시고 이런 건 지금 유료죠. 유료는 이렇게 해서 개장 전 상한가 잡아내는 비법 이렇게 하셔서 결제하기 누르시면은 가격 지금 77만 원입니다. 110만 원인데 30% 할인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거 들으시고 어제 그제 거 어떻게 한다? 녹화 방송 보시고 자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경에 VOD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신일제약 같은 종목 상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내시고 국제약품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해내시고 상한가 잡아내시고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그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전부 잡아내셨겠죠. 그리고 전부 매매가 되셨겠죠. 근데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력주가 박산이 나 있는데 소형주에서 상한가 잡았다고 윤정도 막 광고하고 다닐까? 그러면 그렇다고 주력주에서 힘들다고 그렇다면은 수익 종목군들 신일제약 우리들 약 뭐 제약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 교육 안 해드려야 되겠어요? 교육해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감 갖고 대형주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찾아오십시오. 아시겠죠?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오셔서 등록하시고 다 10%래요. 오른쪽에 종목군들은 단기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또 최근에 야간 교육한 그 종목군들의 기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야간 교육할 때에 넷마블, 시젠, 뭐 시젠의 교육은 제대로 해드렸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젠 따라붙어요, 안 붙어요? 저기 바닥에서 10%까지 밀려 내렸을 때 8%인가요? 밀려 내려갔을 때 돌릴 때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뭐 따라 붙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깨져 내려가는데 오늘 넷마블 거래량이 150만 주 터졌어요? 안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면 150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야 시초가 대비 변동성이 10% 수준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예, 두아이맘님. 예? 교육 후기 올렸는데 카톡방에서 운영자가 내보내버려서 이 양반들이 그 운영자가 내용을 제대로 안 읽고 광고인 줄 알고 내보냈나 보네. 아이고, 이런 참 세상에. 전화 지금 위에다 다시 해보세요. 요쪽 위에 전화로. 예? 요 위에 채팅방 위에 글 올려드리고 있죠. 그 전화로 올려보세요. 지금 그리고 저쪽에 그 모니터링 안 하시나? 유튜브나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유튜브나 카카오 TV에 안내 문구 올려드리라고 한 게 나만 안 보이는 건가요? 혹시? 아, 그래요?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그래요? 저만 안 보이나 봐요. 그 뭐 오픈 채팅방으로 오라는 거? 전화번호 없이? 저쪽 그 저기 라이브 방송은 모니터링 안 하세요? 그쪽에 전화번호 있고 다 오픈돼 있잖아. 그런 거 안내를 해드리라는 건데 모르겠다. 그래야 이제 두아이 맘님처럼 이렇게 아니 나 왜 후기 올렸는데 왜 잘렸지 이렇게 되시면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넷마블의 기준에 150만 주 거래량이 수반되고 16만 원을 넘긴다면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조건에 안 맞았죠. 시젠의 경우에도 조건에 안 맞았어요. 750만 주라는 거래량 조건에.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은 제한적인 나오질 않은 저점 대비해서의 변동성 기준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되고요. 20일 기준에 두산중공업 6천만 주 거래량 안 나와버리죠. 두산인프라코로 8천만 주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음봉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그 8월 20일자 관심 종목은 요거는 교육을 못 해드리고 제가 심야 시간에 따로 빼놓은 거예요.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빼는지 알죠? 1,000억의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짜리, 그저께 몇 종목에서 59개 종목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졌단 말이야. 그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을 일단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 빼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상품 빼내고 추려가지고 결국은 추리고 추이 보고 그렇게 해서 잡아낸 종목이 요렇게고, 아쉽게도 유나이티드는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그럼 우리는 못 따라붙습니다. 사실상은.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나누어서 1조 이상짜리는 동시효과 5%까지만 따라붙는다. 1조 미만짜리는 10%까지만 따라붙는다. 개장 초의 기준에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런 걸 교육자를 받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죠? 근데 유나이티드는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상한가 안착 끝. 그런가 하면 이제 국제양품은 오늘 교육방송에서는 교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만, 국제양품 어떻게 했어요? 갭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에 돌리면서의 흐름, 거기에 따라붙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27%까지의 강세 그리고 수익. 개장 전에 오늘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가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무료방하고 유료방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좀 죄송스럽지만 유료방은 그 종목의 기준 거래량이 제가 계산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준 거래량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유한양행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무료방에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야 이거 유료야 그게 아니라 무료로도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무료를 보시고 51분에 올려드렸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올려드렸어요. 다만 거래량만 없어요. 그럼 거래량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의 거래대금, 또 최근 거래량의 70%의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기준 거래량 잡아내고 대처하신다면 오늘 같은 날 국제약품에서 강부하권에서 27%까지, 그러니까 대략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여기서 낼 수 있었다는 거고, 유나이티드 제약을 뭐 들어갈까? 못 들어간다 그랬죠. 뭐 교육을 잘못 이해해서 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교육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SV 인베스트먼트인데 SV 인베스트먼트도 5,5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실립니다. 유한양행도 거래량이 다소 미흡했죠. 유한양행은 그나마 변동성이 일부 있었고. 결론적으로 하루에 종목을 많이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딸랑 4개 올려드렸는데 4종목 중에서 27%의 강세를 띠는 종목이 튀어나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대단한데? 어제의 기준, 그제의 기준, 아니 8월 18일 날은 연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에 YBM넷 올려드리고 알소프트 올려드리고 시젠 올려드려서 3종목 딸랑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알소프트 27% 올라가고 YBM넷 상한가 들어가고 시젠 24% 장중에 24%까지 움직이고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그 다음날 우리들 제약 결론적으로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 무료로도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홈페이지.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최근에 녹화된 녹화 방송 있죠. 그거 보시면 지난주 거 또 금요일 거 월요일 거 이거 보시면 전부 기준거래량 설정 방법 다 교육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해줘요. 지금 시간이 없어. 죄송하지만 진짜로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 윤종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날짜별로 다 무료로 방송 이렇게 해드린 거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윤정부가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부렁을 하는지 진짜로 교육해드린 내용대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종목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코로나19 재확산 거론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런 코멘트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뭘 어떻게 긍정적으로 주겠지.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해결 잘 될 거래. 심리적으로 안정되겠지.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이 기준거래량 설정 범위 다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오픈됐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기 VVI 방은 뭐예요? VVI 방은 뭐긴 뭐야. 300만 원짜리 방이지. 겁도 없이 윤정두가 그냥. 지금 130분 중에서 134분 중에서 저희 직원 연구원 그 모니터링하는 인원 제외하고 남으면 한 120분 되시나요? 저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단문 문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서울바이오시스 오늘 개장 초에 22,900원에서 동시효과부터 움직였죠. 근데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고 특정 창구가 보이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결국은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나마도 일찍 들어가실 수 있었고 문자 나갔을 때가 24,000원 정도 수준이고 고점이 얼마예요? 그냥 26,000원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시장 영향으로 꼬리 쫙 달고 내려와.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 달림 차익 실현. 우리는 차익 실현 안 했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질문 주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서울바이오시스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혼자는 안 됩니다. 다른 종목은 다 괜찮지만 서울바이오시스는 혼자 안 됩니다. 왜? 린드먼 쪽에서 유한타 창고를 통해서 매도의 물량을 내놓는데 누적적으로 100만 주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대부분 소진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기준에 린드먼으로 추정되는 기간 쪽에 매도는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 에어컨 쪽에 관련된 그런 뉴스 그것이 심리 개선을 타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변동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변동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관 쪽에 추세적인 추가 편입 그리고 공장을 증설할 정도로 매출에 대한 자신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문자 사인은 이런 식으로 단문이 문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개장 전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드리니까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동참을 하세요.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투매 안 하고 내동매매 안 하고 어제 같은 날 말씀드렸죠. 시젠 같은 종목 27만 1,000원의 전량차익 실현 문자 나왔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27만 1,000원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날 종가가 얼마? 24만 1,000원. 조금 전에도 누가 질문 주셨는데 3,000원 위에서 팔았다면은 얼마나 지금 눈 안 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쪽에 요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이 무조건 다 상한가 간다 그러진 않죠. 거래량이 안 맞으면 못 움직입니다. 근데 웰코론 같은 경우 5,500만 주까지 거래량을 확대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9,100만 주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오늘 결국은 15% 강세로 마감을 해줬죠. 응? 그런 내역을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빠진 것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은 이 거래량이 안 나와요. 혹은 이 거래량이 나와 있다. 그건 뭐냐면 윗꼬리가 달렸든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일 경우에 거래량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그 전날은 이게 18일 날의 종목이잖아요. 위에 거랑 겹쳐요. 응? 18일 날 야간에 여러분들께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유료 교육 강의였어요. 그때 기준 종목군들이 뭡니까?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날 두산인프라코어가 시간의 상한가 두산중공업이 6%의 폭등. 시제는 하루 종일 못 들어갑니다. 5분봉 기준에 못 들어갑니다. 1분봉 기준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칼날 안 잡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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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날은 거래 터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 터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 터졌네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 막판에 거래 터졌네요. 근데 그 문자로 못 나가잖아. 장 막판에 거래량 빵 터졌는데 언제 문자를 쓰고 앉아 있어. 그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편입의 기준 얼마 10%.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어떻게 27만 원 이탈시 전량차익 실현 끝. 그 다음에 종가 얼마 24만 1,000원 끝. 오늘은 어떻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요날도 R소프트 어제도 R소프트 교육해드리고 오늘 변동성 나왔고요. 어제 YBM넷 변동성 나왔고요. 얘도 어제 변동성 나왔고요. 진원생명과 오늘 상한가고요. 다 중복되죠. 웰크론 3,300만 주에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5,500만 주로 늘려버렸잖아. 웰크론의 기준 거래량. 지금 늘린 게 아니라 야간에 이미 다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장 초에 이 종목을 다 올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개장 초에. 응? 아니 개장 초가 아니라 개장 전에 10개, 20개, 100개 올리면 뭐 할 거예요. 그중에 갈론만 딱 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서도 움직일 종목만 가는 거죠. 결국은 이 종목분들도 18일 날 야간 교육 때 유료 교육 때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기준 거래량과 가격대 기준 잡아드리고 결국은 오늘 신일제약 상한가 레몬이 어떻게 했어요? 11% 강세 마감. 그죠? 우리들 제약 상한가. 어제 기준에서 오늘 또 상한가. 어제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도 오늘의 기준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자,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입니다. 8월 20일 관심 종목이고요. 유한양행 900만 주, 유나이티드 제약 500만 주, 국제약품 1000만 주, SV 인베스트먼트 5,500만 주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 삿바형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몸통 대비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양봉의 기준일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시간별로의 거래량은 9시 10분에 기준 거래량의 10%. 응?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그러면 50만 주. 근데 얘는 뭐 처음부터 확 들어 올라와 버렸고 국제약품이야. 그럼 얼마? 10% 9시 10분까지 10%면 10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실려 안 실려? 넘기죠. 넘겨요. 넘기고 나서 계속 고점에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 교육받고 종목 잡아내고 상한가 잡아내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아이고 아깝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으로 내일 당장 상한가 안 잡으실 거예요. 스스로. 오늘 유료 방송에서는 10시에 유료 방자 또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요 복귀를 할 거고 마지막 교육도 진행을 할 겁니다.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같이 병행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요 기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시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뭐 기가 막힌 일이지. PPT로 볼까요? 오늘 이 자료도 올려드릴 건데 PPT 보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시황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신감 가지시고 아시겠죠? 자, 출석 검사하겠습니다. 701109 눌러주세요. 701109. 자, 윤정도 시황을 방송에서 보니까 시원시원하고 조금 전에도 공매도에 관련된 내용 얘기하는데 아글아글 쓴 내용이 그래도 시원시원하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701109 좀 눌러주시고 라이브 방송 저쪽 그 카카오톡 TV 그다음에 유튜브 TV 쪽 들어와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 채팅방에 701109 출석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 채팅방에 하트가 너무 없어요. 각 채팅방에 하트 좀 눌러주시고 여기는 유튜브 쪽은 뭐 이거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나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거의 뭐 몇 분 들어와 계시죠? 78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가 21개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로그인 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저는 지금 졸려가지고 서서 방송을 합니다. 뭐 눈이 감겨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어제도 잠을 못 잤어. 새벽까지 미국장 올려드리고 아침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미국장 정리하고 그리고 장중 내내 리딩해드리고 방송 원고 쓰고 그러고 나서 방송하고 무료 방송하고 유료 교육해드리고 또 미국장 보고. 자, 보겠습니다. 시황입니다. 지금 다 빠졌어요. 아니 뭐 안 빠진 게 있나? 전일 대비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아까 그거는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 전일 대비해서는 어때요? 요 등락 범위만큼이 시장의 하락률인데 다 그 이상 빠지죠. 몇몇 종목은.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빠졌을 뿐이에요. 그동안에 조종이 깊어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우 저 바보 같은 친구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도 끄집어내서 보면은 누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악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 부분 감안한다면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두 번째로 삼성전자는 빠졌습니까? 오늘 조금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더 빠졌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LG전자는 엄마 LG전자는 오늘 막 장중 중에 플러스가 나? 에? 삼성전기는 아우 그게 머리 아픈 거죠. 우리 주력인데 그냥 많이 밀려 내려갔어. 근데 우리 라이브 방송 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일단 1차적으로 뭡니까? 삼성전기의 1차적인 기준에서의 매집 규모, 매집 평균 단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들을 다 장중에 설명해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문자 사인 내보내드리고 왜? 이겨내셔야 되니까. 우리 종목만 우리 업종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뭐 다 같이 야 저기 철이 엄마도 빠졌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아니지. 뭐 물귀신이야? 윤정두가? 그게 아니고 물귀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만큼의 그런 그 시장 흐름이 아니니 자신감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종목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항상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오를 때에도 또 반등이 아닌 4.3 최대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것만 못 간다는 생각을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거기다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정뿐만 아니라 낙폭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 종목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오늘 개별 종목별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 현대차예요. LG화학입니다. 넷마블이에요. KB금융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아우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현대차의 기준에 17%까지 하루에 들어 올렸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결론적으로 지금 미끄러져 있는데 여기서 17%도 필요 없이 10%만 들어 올려도 얼마? 3,000원 이상이 들어 올려주죠. 15만 5천 원이니까 10%만 들어 올려도 15,000원이지. 15,000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17만 원까지 올라가죠. 18만 500원이 이번 고점이에요. 시장 대비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나마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부분은 추세 강화 부분이 일단은 8월달, 7월 말 8월달에 들어서 50%의 상승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의 욕구, 그다음에 쉬어갈 거의 흐름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도 오늘 봐서 상황 봐서는 압축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놓기도 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내 종목이 제일 못생기고 못난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정리를 하려면 또 내가 제일 못생기고 못난 내 종목이 제일 애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수평 이동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조정폭이 대부분 똑같아져요. 종목군들별로. 멀쩡한 장인데 내 종목만 단기 과열이어서 무너졌든가 펀더멘탈도 없이 들어 올렸다라든가 소형주라든가 이러면은 자기 혼자의 변동이 나오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대형주의 경우는 비슷비슷한 시장의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덜 빠지고 좀 덜 빠지고 더 빠지고 그랬을 때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다면은 주력이라고 칭하는 종목군 위주로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 전량차익 실현하고 시젠에서 7월 한 달 150% 먹고 전량차익 실현하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추가 수익 냈다가 한번 그냥 꽝하고 깨졌죠. 그 주력이 없다 보니 이제는 IT 이외에는 사실상 한직할 그리고 주력이 없단 말이죠. 가벼워요. 몸집이 가벼워요. 몸집이. 그러면 주력의 IT의 기준과 한직가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관망의 기준과 그 다음 범위가 뭡니까? 20%씩 비중을 들였던 KB금융, 넷마블, 그리고 10% 수준의 현대차, LG화학, 아모레퍼시픽 5%, 10% 그리고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 그 종목군들에서 잘라내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비슷한 등락 범위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실린 종목이 가장 윤정도가 심사숙고해서 지금과 같은 장이 오면은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설정을 했겠죠. 안전이 1순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좀 더 밀리면 IT로 압축을 할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굳이 압축을 할 만큼의 시장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왜 반등이 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차의 반등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만 나오면 10%가 뭐예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 하루에 17% 올랐다니까 하루에 17%? 응? 보여드릴게요. 그 17% 올라갔던 현대차가 10% 반등 못해요? 왜 못해? 얘 보여드리고 하이닉스 보여드릴게요. 응? 지금 현대차의 이날 등락 범위가 얼마야? 그것도 최고가 랠리의 기준에서 17% 장중에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더도 안 바란다니까 10%만 올라가요. 그럼 얼마예요? 17만 원이죠.
최고가가 얼마야? 18만 500원? 만원? 고점 대비 한 5.5%? 그거 감내를 못해요? 감당을 못해? 꿈만 같아요. 뭘 꿈만 같아요? SK 하이닉스 보여드리면 되도 않는 억눌림 속에서 바닥을 인식하는 경우를 우리는 반전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서양식 패턴 분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일의 기준은 당연히 추세 교육에서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량거래 터지고 고점에서든 저점에서든 대량거래 터지고 돌리는 흐름. 이럴 때 한번 보시면 SK 하이닉스 기준에 폭락 나오고 요 날 있죠. 얼마예요? 잘 보세요. 3월 24일 날. 5% 갭 상승 이후에 13%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짜리가 저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2위가 13%로 마감을 해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뭐 시가총액 현재로서는 5위를 못 올라오는데 그 종목이 10% 움직이는 게 왜 이상합니까? 과도한 조정 속에서? 응? 전부 이제 뭐 반영이 돼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나서의 흐름인 거지. 응? 후행성의 이제 해석들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사실상은. 어찌됐건 이 업종군의 기준 놓고 보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응? 다우지수, S&P 500 지수. S&P 500 지수가 뭐예요? 50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의 기준이죠. 여기에서 요만큼의 높이만큼 요만큼의 반등이 나옵니다. 더블이 나온 거죠. 더블. 1600포인트 수준에서 3200포인트까지 더블. 변동폭의 높이만큼을 목표주가로 설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온 게 100%. 우리나라 이 기준이면 2200 대비 100%가 얼마? 4400이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아이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지 않니? 아니에요. 이 2007년도 경기 화랑일 때 고점을 이들은 2003년도에 넘깁니다. 우리는 2011년도에 넘겨요. 그게 인위적이든 아니든.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여기서 넘기는데 우리는 여기 2011년도에 넘겼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2016년 말 대비 2017년도 11월까지의 랠리의 기준에서 왜? 그 이후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디커플링이 나왔다니까요. 8월 달부터 해서. 우리는 8월 달에 이렇게 깨졌단 말이야. 어? 얘네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반등이 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꽝.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여기 디커플링.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지금 못 움직이고 디커플링 돼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안 돼. 왜요? 우리나라는 원래 약해. 원래 약한 게 어딨어. 가장 세게 움직였고 가장 세게 갔는데. 응? 멋진 주식님 회비가 얼마예요? 운영자님 문의 전화 바로 위에 있죠. 글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017년도까지도 월등했었는데 2018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책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아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대통령이 된 상황. 그게 좋다 나쁘다 전 모르겠어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이 잘 시대 요구에 맞게 또 젊은 세대에 맞게 잘 또 원활하게 됐으면 좋은데 다소 삐끄덕거리긴 하죠.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것, 정치적인 부분이랑 합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고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됩니다. 근데 공화당 정부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여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어떤 행위? 강한 미국, 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기준으로 자꾸 보수층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보수층과 백인을 자극시키는 거죠. 보수층과 백인과 남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의 기질을 주면서 블루 칼라까지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그들의 텃밭이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쓰다 보니 주변에서는
강경한 인물로 보이고 주변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 강경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남북 정상을 하고 우리 자율적인 추진을 하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는 재선을 해야 되고 업적을 남겨야 되고 업적을 남겨서 재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 일본 그 대도 않는 일본 물론 뭐 미국도 항상 대통령이 순방을 오면은 예전부터 일본 먼저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먼저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예 더 노골적으로 일본하고 그냥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또 배신 때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등 돌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치여 중국에 치여 미국이 실질 우방국인데 하여간 뭐 다 떠나서 정정 불안에 의한 디커플링 상황이 해소되려고 했던 기준이 2019년 하반기였고요. 그리고 올 4월 이후에 디커플링 상황이 해소되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움직였던 거는 뭐라 그랬어요? 움직일만 할 때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IT 쪽으로 집중이 됐었죠. 또 올해 4월 이후에 또 6월 특히 그때 이후에 IT 장비 부품 업체에 집중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또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버린 거죠.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 안 나와도 상관없는 디커플링 해소되는 국면인데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놓친 게 아쉬운 거지 그걸 놓쳐서 뭐가 문제가 발생됐다? 최고점 대비해서 뭐 막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좀 손실이 크다 할지라도 전혀 우려되지 않는 걱정 없는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도 못 쉬겠다 하시면 전량 정리해서 아예 쉬시는 게 맞습니다. 손실이 많으니까 정리해서 저쪽 종목 사겠다. 손실이 많으니까 진원생명과학으로 몰빵하겠다. 그거는 절대 반댈세. 절대. 아시겠죠? 유튜브에 글들이 저거 뭐예요? 뭐라 올라온 거야? 윤영균님 정두 짤짤이 잘하고 있냐? 뭔 소리야? 하여간에 뭐 내일 낮에도 시황을 동영상으로 해서 좀 올려드리고 할 터이니 좀 참조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들 말씀드렸죠. 방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7월 말 8월 기준으로 50%의 랠리가 나왔어요. 되돌아보니 그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44만 6천 원부터 차익 실현도 했고 그리고 재편입도 했고 이번에 들어간 물량이 손실폭에 놓여져 있고 최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최고점 평균 단가 대비 지금 손실률이 10%딱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서 손절 먼저 차익 실현할 거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서 손절 여기서 차익 실현 LG화학만 깨진 거 아니죠? LG화학의 문제로 무너진 게 아니죠. 시장이 멀쩡한데 LG화학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내려와서 밀려 떨어졌다면 계속 차익 실현 나올까나? 라고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요. 오늘도. 두 번째 현대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500원이 최고점인데 얘도 지금 최고점 평균 단가로 따진다면은 딱 손절범위 10% 수준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손절범위 정해드리고 뭐라 했어요? 시장의 영향 때문에 밀려 떨어지는 거라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자 그랬어요. 걔를 팔아서 현금을 들고 갈 거예요? 왜? 100포인트 더 빠질까봐?
100포인트 더 빠지는데 오늘의 LG전자처럼 하방 경성 딱 잡고 플러스까지 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응? 그러다 펑 치고 돌려서 올라가면은 또 내동매매하게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시장이 안정화되고 돌려질 때의 기준, 뭐 그런 기준에서 기준점을 잡고 대처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이제 넷마블도 오늘 장중에 저희도 질문이 있었어요. 넷마블 차익 실현할까요? 차익 실현해서 뭐 다른 걸로 옮길까요? 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지를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범위에 우리 종목을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KB금융도 최고점 대비해서의 기준 잡는다면은 최고점 평균 단가로 잡는다면 뭐 10% 수준의 조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버거운 수준입니다만 우리가 맨 처음에 최근의 기준에 맨 처음에 들어간 거 8월에 들어가서 맨 처음 들어간 가격이 36,600원이에요. 지금 단가예요. 수익 차익 실현을 못해서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계좌가 붕괴되고 박살나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편입 비중이 잡히셔서 고점 대비 손실의 흐름 버거운 흐름이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 투건 들여서 50%의 수익이 난 종목이고 현대차 투건 들여서 하루에 17%씩 변동이 나온 종목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과한 조정 속에서 툭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가 5% 갭상승 이후에 13% 상승으로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런 흐름일 때 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때 손절을 하든 차익 실현을 하든 정리를 한다. 아시겠죠?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지 혼자 반등도 못하고 수급도 더 꼬이고 뭔가 문제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응?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내일 또다시 어떻게 해드려요?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올려드리는 게 유한양행도 소형주가 아니죠. 업종 대표주죠. 그런 식으로 내일은 엄청난 기회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응?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럼 월요일 날. 응? 내일 당장 반등을 못 주더라도 월요일 날. 그럼 엄청난 기회 종목군들이 생기는데 그게 다 소형주일까? 아니잖아요. 1% 진원생명과학 들어가서 1% 들어가서 10% 수익 내봐야 전체 계좌 수익률은 얼마? 0.1%뿐이 안 돼요. 1억짜리 계좌에서 진원생명과학을 1% 100만 원 들어가셨는데 10% 수익 나면 10만 원 수익이죠. 그럼 계좌 수익률의 0.1%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력이야. 뭐 주력도 필요 없어. 수익인데 10%씩 좀 들어갈 수 있는 가격 반발력의 장이다. 그럼 10% 들어가서 1%짜리 10%가 아니고 5%만 10% 들어가서 5%만 수익을 내도 그럼 얼마에 1,000만 원 들어가서 5%는 50만 원이죠. 0.5% 수익인 거예요. 아까는 0.1%잖아.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 대형주의 기준에서 당연히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이 발굴된다면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죠. 원금 손실 회복이 아니라 수익률 극대화. 뭔 원금 손실이 뭘 그렇게 엉엉엉으로, 원금 손실이 뭘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아이테선 최고 많이 빠진 게 하이닉스하고 전기가 이번에 많이 고점에서 빠진 거고, LG화학 멀쩡해. 삼성전자 뭐 지금 뭐 이번 6만 원 고점이라고 해도 그걸 못 견딜 정도는 아니죠 지금. 제일 걱정 뭐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까 봐. 시간 내에 김정은 관련된 이상 건강 이상설 뭐 이런 내용들, 뭐 아베 총리 관련된 내용들, 결국은 시간에 나온 내용들인데 시간 전에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시간의 시장에서는 멀쩡했다. 제발 좀 다른 거 더 확대해서 가지 말자. 미국 쪽의 나스닥 성분은 0.16 약보합이다. 기술주 위주로 보자. 기술주 위주로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IT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2%고, 그리고 그쪽이 가장 먼저 반등을 줘야만 전체 시장의 지수 견인 역할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 빨빨 넘길게요. 그래서 나스닥의 기준에서 S&P 500 지수, 나스닥 기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S&P 500 지수에 어떻게 기준 잡아드렸어요? 아까 어이구 이 마우스가 왜 안 먹지? 어이 큰일 났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이렇게 건전지가 다 됐나? 이게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로 건전지를 갈아 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요. 여기 꼽혀있던 건전지를 써서 그러는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갑자기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수하고의 비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종목군들 뭐 짧게 빨리빨리 넘겨드리고, 그리고 내일 이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도 한번 설정해보고, 네,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네. 이거 왜 그럴까요? 하여 뭐 이거 문제인데,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고쳐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나스닥 쪽의 기준도 S&P 500 지수랑 똑같습니다. 이쪽의 기준점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이렇게 돼 있죠. 선으로 그려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2007년도의 고점, 요 고점의 돌파, 이쪽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살짝 부딪힙니다만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뚫고 가죠. 2012년 뭐 2013년 본격적인 흐름. 나머지 미국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는 2011년도엔 부딪히지도 못하고 2013년에 움직입니다. 어찌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 기술주들의 탄력이 2007년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또 2017년 말 2018년 초반 대비해서도 여기죠. 원래 11월 달 고점 인식 잡고 기준이라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00% 수준의 상승률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폭등 랠리. 그럼 우리나라의 지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2200포인트 수준.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4400이 돼야 돼요. 그럼 이쪽 거 빼고 나서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요 자락이 2017년도 고점이거든요. 그러나 아주 우리는 이렇게 조정받고 저 고점을 못 넘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대만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만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독일 닥스, 그 다음에 니케이, 대만이 이만큼의 기술주 위주예요. 2017년 말 2018년 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하죠. 저게 20%. 우리나라는 얼마? 우리나라는 저고점이 2600이었어요. 그럼 2600 대비해서 대만처럼 간다면 20%, 미국처럼 간다면 40에서 50% 이상. 그럼 그게 4000포인트를 넘기는 거예요. 디커플링만 해소가 돼도.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걸 누가 대세하락이라고 그래요? 아니 뭐 조금만 조정 나오면 대세하락이 어쩌고 뭐 조금만 조정 나오면은 무슨 뭐 고점 대비 얼마가 빠져야 된다고 뭐 조금만 조정 나오면 툭 하면 2천 깨진다고 그러고 왜들 그래?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방을 들어오신 상황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저거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도 기술주의 랠리,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응?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빅5 기술주 빅5 기준에서의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뭐 20%를 월등히 넘기는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죠. 새롭게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또 코로나19도 그러한 새로운 산업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하는 그 쇠뇌받은 마인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 애들한테 그렇게 쇠뇌를 받고 있을 때 또 남북이 분단돼 있으면서 반공 교육을 뭐 철저하게 시킨다는 가정하에 쇠뇌 교육을 받은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 전에 기업들의 애국심 마케팅에 또 넘어간 부분들 어찌됐건 여러 가지 기준에 왜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냐 이거죠. 뭐 툭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안 돼요. 툭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안 돼요. 툭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안 된대.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2013년도에 2007년 고점 뚫을 때 우리는 그 이전 2011년도에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월등히 더 셌어요. 또 2017년도 11월까지의 랠리 기준 여기까지 랠리 기준이 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마우스가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미국 증시 등락률 여기 있다. 나와라 오바. 이걸 여러 개를 막 띄워놓고 지워놓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제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또 좀 옆으로 당겨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017년도의 기준이에요. 2016년 말 대비 2017년 11월 고점까지가 23.10, S&P 500 지수가 18.71, 나스닥이 28.44, 일본 니케이가 아베 총리의 선거 압승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20%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어찌됐건 22.33, 우리나라가 26.41. 우리가 약해요? 기술주를 바탕으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쪽이에요. 근데 정확히 언제? 2017년 말 고점 찍고 2018년 1월에 고점 찍은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다가 이때 이게 좀 과도하게 밀린 거고요. 과도하게 밀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이렇게 해서 대만조차도 이 고점 대비 20%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고점이라는 게 뭐 2,600이거든. 그럼 우리 2,600 대비 20%, 대만도 20% 올라가는데 그거 올라가면은 얼마? 그게 3,000 넘는 거예요. 그게 3,0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서 차트도 제대로 뭐 1년짜리 하나 깔딱하게 놓은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게 코로나19가요? 이번엔 좀 심각한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세하락이 나왔냐고요. 코로나19 불거지기 전 그 위쪽으로 고점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뭔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겁이 많아. 미국이나 유럽에는 지금 확진자가 뭐 계속 줄어들고 있나? 거긴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긴 뭐 일본은 뭐 아베 총리가 각혈하고 뭐 난리 났다며. 걔네는 왜 멀쩡해? 오늘 안 빠지고. 지금 김정은이 어쩌고저쩌고 그 시간에 아니에요? 그 시간에 빅텍 상한가 가고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하한가 맞았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면은 옛날 김일성 주석이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당시 그때 당시 시장 흐름을 놓고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 멀쩡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전체 추세에 반하는 그런 흐름이 변동성으로 한 번씩 출렁거렸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시장의 펀드멘탈을 훼손하고 뭐 문제가 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첫 번째,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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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람들아 다 모여라. 배 타고 빨리 미국으로 가자. 헬기 다 타고 미국 가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자. 영화 안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열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우리 어머니 와 계셔. 오늘 어머니 오셔갖고 숙소 청소 다 하고 계셨어. 421229 출석 체크합시다. 자신감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시는 거예요. 42129 이제 우리 가족의 주민번호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신단 말이죠. 42129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42129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유료 강의를 화수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유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유료 강의 받으신 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장에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고.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주 유료 강의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 혜택을 또 드릴 테니까. 교육만이 살 길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빨빨 또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감을 가질 그런 시장 상황 아니다라는 거고, 쭉 넘기시다 보면 대형주의 기준이 나옵니다.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중형주 봐보세요. 아우, 나 참나. 소형주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황금 대바닥주? 황금 대바닥주를 한번 계속 죽어볼래요? 응? 계속.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을 못 돌리고 계속 깨져. 반등 좀 나오다가 또 깨져. 반등 좀 나오다가 또 깨져. 서비스 업종 어때요? 이번에 반등 나오는데 얘네처럼 강한 애들을 팔 거예요? 이번에 반등 나오는데 자동차 막 그냥 정부 정책에 힘입고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 정책에 힘입었다는 게 뭐냐면 정부 자체에서도 일본 쪽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내자. 일본에 너무 의지하지 말자. 1차 소재에 대해서 기초 소재에 대해서 왜 원천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기도 하고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찌됐건 그런 가운데서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전에는 수소차가 없었고 예전엔 전기차가 없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전기차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자, 주유소는 개인 영리 사업이잖아요.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 아니, 정부가 지어주나? 주유소를 정유업체 유리해지라고? 돈 벌려고? 예전에부터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의 충전소를 누가 지을 것이냐? 현대차가 다 지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휘발유 넣는 것처럼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게 사실상 원활히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발전성이나 향후의 흐름은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실성이 사실상 10년 전, 20년 전에 결여돼 있었답니다. 뭐 수소차 다 좋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뭐 그린 정책이라든가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소재 산업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닥뜨려져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엔화의 약세 때문에 현대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 전에 엔화의 강세 때문에 리먼 터지고 엔화의 강세 때문에 엄청난 실리를 챙기고 있다가 결론은 어찌됐건 전기차 수소차의 그 흐름들에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현대차 그룹도 진행을 하는데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닥뜨려져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업종이 오래간만에 그 정책 코드에 맞아지면서 오래간만에 탄력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서비스 업종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만큼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잘 보세요. 이 오른쪽 그림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들 빠지고 빨리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못 팔아서 한 달이야. 네이버를 못 팔아서 한 달이야. 카카오를 못 팔아서 한 달이야.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한 종목 국내에 이번 되돌림에 그러면서도 들 빠진 종목 팔아서 낙폭과대주 사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강한 종목의 기준. 그렇다면 뭡니까? 일단 어찌됐건 서비스 업종 이후에 여러분들이 잡아들인 게 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세명제. 그게 언제의 기준에서 해? 6월. 이게 6월입니다. 이 장대 항목 나온 게 6월.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30% 비중에 50% 수익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즌으로 옮겼죠. 7월. 공식적으로 7월 8일 날. 얼마? 14만 3천 원. 고점 얼마? 32만 원. 마지막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시원하게 못 해버렸어요. 응? 재편입 들어간 건 손절까지 해버렸어. 복수전은 한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아주 멋있게 못했어요. 뭐 화요일 정도에 한번 복수전 제대로 한 거. 그렇게 해서 의약품.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화학, 자동차. 자동차 지금 탄력받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17% 하루에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최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졌다고 엉엉엉엉엉 울면 되겠어요? 아우 얘는 약해요. 걔를 팔면 되겠어요? 얘는 약해요. 차익 실현을 해버릴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되돌릴 때 그 추이를 한번 더 보시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고, 단기 구간에서 강세를 띄었던 종목군은 어찌됐건 그 강세를 일단 유지하고 난 이후에 진짜 정점에 달하면 거기서 반전일의 기준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꺾이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 운수장비죠. 자동차하고 조선이 같이 껴있는데 자동차의 기준, 그 다음에 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예요? 정유업체, 화학업체인데 시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2차 전지래. LG화학 실적 영업이익 알려드렸죠. 1분기 기준까지 LG화학의 영업이익 화학 업종 기준에서 화학 분야에서 다 했죠. 그거를 2차 전지가 영업 적자로 깨먹었어요. 앞으로 끝내준다는, 앞으로 끝내주면 점상 갑니까 LG화학이? 어찌됐건 실체는 알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LG화학의 경우에 화학주다라는 거는 명심하시고 2차 전지라는 거는 뒷부분의 개념으로 좀 잡아놓으시고, 어찌됐건 LG화학 요즘에 하나솔루션도 강합니다. 그린 정책 뭐 그걸로도 보실 수 있겠고, 실질적인 거는 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 폭도 같이 놓고 보시고요.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럼 결과물 조금 뒤에 보셔도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어찌됐건 LG화학의 간단한 것만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에 1분기 LG화학 실적 이런 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띄워놓을 테니까. 매출 부분에 있어서 전지사업 부분이 31.8%나 차지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밑에 칸 놓고 보시면 이게 이 올해 1분기거든요. 영업이익 비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업이익을 2,420억을 내놨는데 그 중에 20%에 달하는 50억, 500억을 영업 적자를 내버려, 전지에서. 아유 진짜. 근데 2차 전지래요. 홍남기 부총리가 공매도 금지한대요. 우와! 심리적으로 안정화 찾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반등을 주려면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등을 주려면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공매도 금지한대. 와 대박이다. 뭐 이렇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흔들리면 내 종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깨져 내려갔는데, 그 깨져 내려간 상태에서 황금 대바닥 주는 쉽게 돌리질 못해요. 펀더멘탈이 없고 수급이 없기 때문에. 강세를 띌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 잠시 주춤거렸다가 이번에 조정받은 종목군들은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시장이 붕괴되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데 그걸 뭐 매번 뭐 시장 조정 받는다고 내놓나? 그건 아니죠. 근데 뭐 오늘 같은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장 끝난 이후에 확정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공매도 금지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일단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준에서 뭐 그냥 세력이 왜 외국인이 개인 신용 털고 가려고 그런다 뭐 별의별 얘기 다 그렇게 뭐 시장이 녹록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 몇 명이 야 이거 시장 한번 털어볼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1명이야? 2명이야? 3명이야? 4명이야? 5명이야? 50명이야? 그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담합해서 야 이번에 한번 털까? 지들 손실은 안 나? 시황 자체 긍정적으로 보시고 업황 자체 어떤 업황에서 기준을 잡을지를 놓고 보시고 LG와 포함되어 있는 화학업종 SK이노베이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실적 개선폭 전기전자 업종을 무조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저거 말이야 거품이고 말이야. 뭐 거품이야? 뭐가 거품이야 전기전자 업종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뭐 윤정도 맨날 방송 나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손실 나셨나? 거짓말쟁이들. 하이닉스 빼고 나서는 손실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LG전자 갖고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구조가. 아 삼성전기. 뭐 시장 대비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까? 삼성전자? 시장 대비 방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은 오히려? 응? 시가총액 비중이 32%이기 때문에 저들이 올라와야 시장 지수가 견인이 되죠. 그래야 시장 지수가 견인이 돼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업종도 가는 거예요. 코스피 상반기 실적 현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반기 943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 줄었는데 시장은 폭등 랠리 나오니까 조정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옆 채널들에게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그럼 유동성이 증가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화폐 가치가 훼손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집값이 지금 장난 아니라면서. 매출은 6% 줄었는데 유동성은 허벌나게 증가했어. 되겠냐고. 비교를 할 걸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을 수 있다? 유동성 증가한 건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 이게 말이 돼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오늘 박혀버리죠. 말이 됩니까? 하이닉스 영업이익 대비해서 나머지 성장주라서 그런다고? 아무리 성장주여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더라도 결국은 들어올려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LG화학인데 LG화학도 사실은 많이 움직인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보는 거고 하이닉스 과도하게 밀려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이닉스의 비중을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 IT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들어가 있지. 오히려 1순위가 전기, LG화학 최근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기준이죠. 그 다음에 개별 LG이노텍, 뭐 DB하이텍 요 정도 순. 그 다음에 장비 부품업체들 수익.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왕좌왕 안 하고 이럴 때 투매 안 하고 내일 어제처럼 내일 그 하이닉스처럼 혹은 뭐 삼성전자를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하이닉스는 이날 보여드렸죠. 갭 상승 5%에 13% 올랐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기 투매했던 분들은 투매도 뭐 끝자락에 아주 중간에 막말로 투매 저 장대 음봉 떨어지는데 투매라는 게 맨 처음부터 장대 음봉이니까 맨 처음에 음봉 떨어질 때 여기서 파나? 여기서 팔아? 끝자락에서 못 견뎌서 팔겠지. 그러면 이거 갭 상승에 13% 올라갈 때 이거 어떻게 발만 동동동동 구르겠죠. 왜? 파는 순간 얘는 거품이었네. 얘는 더 빠질 거네.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올라가 버리니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날 기준이 5%갭 상승에 13% 올랐어요. 뭐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짜리 하이닉스가. 여기서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얼마? 갭 상승 3%에
삼성전자가 10% 올랐네. 3월 24일 날 기억도 안 나죠? 손절을 하고 비중을 줄이고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바닥 반발력 나온 이유야서요. 황금 대바닥주 못 가요. 걔네들은 끝까지. 아시겠죠? 오늘 기준에서는 나머지 종목군 아유 죄송합니다. 의미도 없는 종목군 보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예? 이걸로 생각하셔서 오셨다면은 내일 아침부터 드리는 무료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무료 내용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개장 전에 관심 종목 여기는 이제 유료방이긴 한데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 마우스가 왜 그러지? 이거 큰일이네. 아이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마우스가 왜 그럴까요,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럴까? 신호가 안 먹히나? 어찌됐건 간에. 저 보시면 어때요?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 윤정도 거짓말하나? 국제약품 올렸어, 안 올렸어? 올렸죠? 오늘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돌린 이후에 27%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수익률 어마어마해져. 19일 날은 뭐 올려드렸나? 19일 나와봐라! 엄마 우리들 제약 올렸네. 우리들 제약 전날 19일 날 편입이 돼야 안 돼. 편입됩니다. 10% 미만인가? 하여간 편입이 됩니다. 오늘까지 상한가 나버리죠. 이틀 상한가, 3일째 상한가. 18일 날은 뭐 띠용 시젠이 24% 장중 고점이 종가 17%, 알소프트가 27% 강세, 와이뱀넷이 상한가. 이거 다 올려드리니까 내일 카톡방에서 보세요. 다만 이제 거래량은 지우고 올려드립니다. 뭐 거래량 교육 해드렸으니까 오늘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그거 다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에서 뭐 교육 받으시면 되는데, 다만 아니 지금 주력주가 깨져갖고 난리가 나 있는 판에 뭐 국제양품 뭐 한 10%씩 들어가실래요? 우린 못 들어가 겁나서. 우린 들어가면 1%. 응? 1%. 응? 그리고 또 뭐 어느 거 진원생명과학 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 2천만 주 기준거래량 잡으세요라고. 그리고 상한가 갔죠. 4천만 주 넘겼죠. 기준거래량 넘기고 3월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렸어요. 3월달 수익 내가 다 내드렸다? 그런 거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윤정두가 사갖고 그러면은 지 혼자 살찌우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원생명과학의 기준거래량이 얼마고 그 기준거래량 대비 오늘 살 수 있었는지. 강보합이었잖아요. 이걸 못 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윤정도는 샀어? 안 샀지. 왜? 진원생명과학 5%씩 들어가게 주력주 박살났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말지. 1%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1%. 응? 신일제약은. 이거 뭐 신일제약은 이 상한가 4상한가 다 못 잡아드렸냐고. 방송 계속 갖고 나는데 이걸 못 잡아드리냐고. 뻥쟁이들. 다 살 수 있었잖아. 다. 그리고 거래량 터질 때만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거래량 터졌잖아.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개장 초 기준에 한번, 그 다음에 장 막판에 거래량 빵. 이게 시즌의 흐름하고 똑같죠. 월요일날 시즌에 화요일날. 응?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19일날 다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8시 53분에 이거 내일 참조하세요. 내일 이렇게 종목 3개 5개 올려드릴 테니까.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레몬. 응? 레몬 안 해드렸냐고. 다 교육해드린 거 이거 다. 교육 다 해드린 거 이거. 응? 그렇게 해서 레몬 오늘 거래대금 빵 터지고 주가 변동성 확대. 응? 웰크론 어때요? 웰크론. 어제 동영상으로도 올려서 웰크론 전략 다 올려드렸죠. 동영상으로.
그 다음에 시젠. 시젠 어제 기가 막히게 교육 다 받으셨죠? 5분봉의 기준에서. 볼까요? 맨 끝에 5분봉. 이게 기준거래량이 이게 언제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화요일날 17만 5천 주 동시효과 터지고. 내일도 동시효과에 7만 5천 주 이상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빵 터져주고 양봉 쫙 나와주고, 그리고 그 정도 거래량이 터지려면 밑으로 떨어지나 대부분 위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오면 그러면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서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거 보면은 똑같아요. 1분봉이든 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들이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는 구간들이 됩니다. 근데 후속타가 안 나오고 밀리면 수수료 빼고 나오든 손절하고 나오든 기준점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돌릴 때 기준에서 따라 붙을 수 있다면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게 뭐예요? 19일 날 보여드릴 때 18일 날 장 마감 무렵에 터진 거래량, 저 거래량 대비 19일 날 14시에 터진 거래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자꾸 달린다. 그러니까 허매수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갈 수 있다. 결론은 안 산다. 19일 날은 18일 날 수익 내면 됐지. 19일 날은 안 산다. 그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고점을 별로 못 뚫고 계속 맴돌았죠. 그래서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시젠 플러스 났을 때 계장철에 차익 실현. 그리고 대밀렸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거래 실고 돌릴지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따라 붙는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바닥에서 돌릴 때 따라 붙으셨겠지만 예전처럼 주력이나 스윙으로 시젠을 오늘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시젠이 형성이 될 건데, 이왕이면 양봉의 고점을 뚫어주는, 계속 고점을 장중에 그날 당일의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럼 거래대금 실릴 겁니다. 그러면 따라붙어서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시에 하죠. 양 아이언맨님. 10시에. 지금 9시 45분이잖아. 15분 동안 얼굴 빨리 씻고 와야 돼. 지금 졸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우와우. 자, 마지막으로 출석검사. 윤정두가 대세다. 701109. 윤정두만 있으면 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다 싫어. 미워졌어. 안 놀아줘 맨날. 701109 마지막. 여러분들이 출석검사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좋은 시장의 흐름 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안 올라와? 능동적으로 쫙 올리셔야죠. 보면은 다 대부분이 우리 유료 고객님들 위주로 올리셔요. 그렇게 능동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음악 올려드리고,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 바로 유료 강의 들어가니까, 유료 강의 그거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이거 빨리 신청하셔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교육입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녹화방송. 아시겠죠? 녹화방송 다 보시고 그걸로 수익 내시고.